안녕하세요, 루지입니다. 1월 23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일하러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부동산 투자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요. 항상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비교 데이터를 쌓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비교값만큼 중요한 게 있죠. 절대값입니다. 어떤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그리고 그 가격 자체를 봐야 된다는 거죠. 언제까지 바닥에 있을 수는 없거든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비교값도 있지만 우선 그 부동산 자체가 가지는 힘도 있거든요. 가치를 계산할 수 있어야 되고요. 가격 자체 레벨이 낮다고 하면 비교값, 즉 상대값, 어떤 부동산이 계속 치고 가면 반대로 이 부동산이 계속 그 가격 레벨에 있을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 깔고 있는 그 대지 가격도 있는 거고요. 주변이 계속 개발이 되는 지역이라고 하면 하단 레벨에 위치한 그 부동산을 잘 볼 필요 있습니다. 절대값 얘기를 좀 하면서 저의 사례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전에 지방에 기업 도시를 하나 들어간 적이 있는데 초반에 빨리 들어가서 마음고생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초반에 아주 소액이지만 프리미엄도 주고 들어갔고요. 심지어 2년을 버텼더니 내게 찾아온 곳은 그냥 계약금 포기. 그 계약금을 포기해도 내 물건을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던 사람들. 그런 시장에 지어지기까지 2년 그리고 플러스 한 1년 반 정도에서 거의 약 4년 정도를 마음고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하나 믿음은 있었어요. 여기도 분명히 기업 도시지만 뭐가 됐든 결국은 하나의 작은 신도시라고 봤던 거예요. 계속 좋아진다는 거죠. 인프라가 여기저기 투입되고, 그리고 나는 프리미엄을 지불했지만 그 안에서도 희소성이 부여되는 도모스를 가졌다는 거죠. 앞에 뷰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지고 이런 뷰들. 그래서 그냥 가져가기로 했어요. 그때는 규제 박 상품이었기 때문에 LTV 규제도 사실 없었고요. 입주 때 60%가 나온다 만다 막 여기저기 말이 많았던 단지긴 하지만 결국 70%씩 두 개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가격이 이 분양가만 봐도 이 분양가 안에는 토지 매입비와 플러스 건축비가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토지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건축비만 더해도 사실 매년 이 건축 단가는 올라가는데 택도 없이 낮았던 거예요. 2억 초반이니까요. 34평이. 그럼 중도금까지 무이자고요. 그래서 이 물건은 절대적인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냥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사실 지금은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근데 그 당시는 정말 힘든 추억 중에 하나였습니다. 입주 초반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맞춰지지 않으니까 남들이 막 다 던지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나도 던져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세 가격이 올라오지 않았지만 LTV를 70% 받고 보증금을 조금 더 더하면 내가 초반에 계약금 10%를 낸 게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자금이 많이 안 드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하나 믿음은 결국 돈은 계속 풀리고 내가 70% 대출을 받아놓은 그 대출의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이 대출 금액도 절대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30년, 33년, 35년 쭉 가져가면서 점점 그 대출 총액 계속 상대적인 가치 때문에 내려간다는 거죠. 매월 부담해야 되는 그 가격 자체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만의 기준 중에 하나죠. 절대값, 비교값 볼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절대값에 있어서는 절대적인 그 아파트의 가치, 그 아파트의 가격대, 그리고 내가 대출을 받았으면 대출 금액조차 절대값으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내가 부담하는 지금 대출 금액, 그리고 30년 뒤에 내가 부담하는 대출 금액은 작지만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은 상대적으로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이걸 팔 이유가 없는 그런 물건이 될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잔금을 치르고 한 1년 반 정도 지났는데요. 그 당시 보증금 1,500에 40, 그리고 하나는 3,000에 30 이렇게 계약을 했는데, 지금 시세를 보니까 2,000에 90, 그리고 로얄 동층이면 2,000에 100 정도는 바뀌었더라고요, 월세. 그리고 전세가는 결국 분양가를 훨씬 초과를 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이 물건은 평생을 두고 팔지 않아도 되는 물건이 된 겁니다. 신축이고 대출 잘 받아놨고, 그 당시에는 그 대출이 상대적으로 부담이 됐지만 1년 반이 지난 지금은 월세가 또 많이 나오기 때문에 부담이 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대출 이자율이 2.9%였고요. 그리고 한 달에 제가 지금 내는 이자가 한 3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년 거치라 10년 동안은 원금을 낼 필요도 없고요. 대출 이자는 고정값이고 임대료는 변동값이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오를 만한 그런 입지에 그 아파트를 사서
월세를 100만원, 뭐 나중엔 또 훗날에는 뭐 120, 130도 받을지도 모르겠죠. 아무튼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데 이자는 30년 동안 고정돼서 나가기 때문에 차익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두 건이면 두 개 합쳐서 뭐 대략 한 150만원 정도의 월 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뭐 계약갱신 청구권 쓰고 하면 그 시점이 좀 더 미뤄질 수 있겠죠. 투자에 있어서 시기도 분명히 중요해요. 근데 이 시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좀 더 멀리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멀리 바라봤을 때 이 가격이 만약에 100이라면 100까지 가기 전까지 그 구간은 굉장히 어려울 수는 있어요. 내가 타이밍을 잘못 잡았을지라도 내가 그걸 버텨낼 체력이 있는지를 먼저 계산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투자를 할 때 분명히 타이밍을 재는 것은 중요하지만 사람이 그 타이밍을 어떻게 완벽하게 다 맞춰서 들어가겠습니까? 불가능하다라고 그냥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내가 잘못됐을 때도 어떻게든 막아낼 수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따라서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게 사는 거고, 그 살 때 내가 산 물건을 보유할 체력이 되는가를 또 판단해 보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앞으로 투자에 있어서 남들이 다 버린다고 했을 때조차도 나는 그걸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체력, 그리고 그만큼의 가치 평가, 그 시점에서 가격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가격대가 낮은 상품들이 아직도 있어요. 오피스텔, 아파트, 생활 숙박시설,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파트, 이 아파트를 봤을 때 차라리 이 대체 상품보다 아파트라서 규제가 적용돼서 가격대가 저렴하게 나온 게 있다는 거죠. 실수요자라면 이런 물건을 또 잘 잡아야 된다라고 봅니다. 아무쪼록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듯 오답이 되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장기적으로 바라보면 정답이 되곤 합니다. 내가 장기를 보유할수록 나의 안전마진도 담보가치와 임대가격이 올라가면서 함께 상승한다. 그래서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만큼 중요한 것은 우선 사는 거고, 그 살 때 내가 그 물건을 어떤 사태가 일어나도 내가 버틸 수 있는 체력이 되느냐 봐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라든지 아니면 무이자 대출이 전세가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런 걸 잘 활용해서 내가 최소 비용만 묻는다면 뭐 남들이 이건 아니야 막 버린다라고 할 때조차 우리는 지켜낼 수 있다. 뭐 분명 기회비용은 따져야겠지만 이 가격 레벨이 워낙 낮다고 하면 그 기회비용을 충분히 상쇄할 만큼의 그런 상승, 그런 것을 마주할 수 있을 거다. 이게 저의 오늘 결론입니다. 따라서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간다는 개념으로 가져가 보시기 바랍니다. 임차료를 내는 것보다 좋은 것은 임차를 주는 겁니다. 뭐가 됐든 렌탈 비용보다 소유함에 따른 비용이 더 낮고요. 은행의 예대마진 구조를 생각해 본다면 내는 월세, 그리고 내가 받는 임대료 두 개를 계산했을 때 나도 어쩌면 은행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을 오늘 해보고요. 아무쪼록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꾸준히 자산을 사서 모아가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모 화이팅! 좋은 주말 보내세요. 고맙습니다.